막연하게 대출로 주식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 뭐 20대, 30대 빚 내지 말고 저축해서 집 사라. 네? 누가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다만 이제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99,000원짜리 유료 강좌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고, 두 번째 파트에는 배터리 8종목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 파트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강좌를 시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다. 꼭 수강하셔가지고 단돈 99,000원으로 990만원, 9,900만원, 9억 9천만원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0대 하늘바라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현재 외벌이로 투자를 이어가다 보니 고민이 생겨서 남깁니다. 가장분이신 것 같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봉급만 받다 보니 직장 생활만으로는 대출 상황을 벗어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듯하여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올 초에 박순혁 이사님을 알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사님께서 추천해주신 8종목 안에서 투자 중입니다. 현재 연봉은 세후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1억 2천만 원이고 30년 상환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6천만 원 대출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출 금액은 총 1억 8천만 원 있고요. 현재 주식계좌의 잔고는 1억 원입니다. 급여로는 현재 생활만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급여를 아껴서 투자하거나 돈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과급이나 마통을 활용해서 투자 중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대출을 정리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하셨던 말씀을 들었는데요. 대출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급여만으로는 투자나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매월 대출의 원금과 그리고 이자만 자동 이체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굳이 마통을 정리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투자를 줄이면서 마통 대출을 어느 정도 정리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대출 이자만 갚으면서 3년 정도 진득하게 주식을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출로 투자하면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젊은 나이에 대출 안 해갖고 어떻게 투자합니까? 네. 예, 나 모은 돈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옳지 않은 것 같고, 이제 미래를 위해 갖고 뭔가 좀 준비를 하고 하려면 사실은 이제 이 뭐 생활비를 아껴갖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한 푼 더 모아갖고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고 그 돈 갖고 투자하고, 이게 사실은 정석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벌어갖고 이제 애들 둘이 키우기도 사실 빡빡한데. 그렇죠. 연봉이 6천만 원, 세후 6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빡빡하죠. 초등학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6천을 해갖고 뭐 줄여갖고 뭐 4천 쓰고 2천 저축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옛날 분들은 말씀하시겠지만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대출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뭐 전혀 나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연소득의 3년치에서 5년치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범위가 일단 맞고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1억 8천 대출인데 딱 3년치. 3년치.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아마 크게 부담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월급 중에서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대략 한 20%, 많아도 30% 이상 넘어가는 거는 좀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사실 보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1억 8천에다인데 만약에 뭐 대충 금리를 한 5% 정도 쓰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5일은 5, 49
1년에 한 900만 원 정도 예. 되시는 거고, 80만 원. 80만 원, 예, 80만 원, 한 75만 원 정도 이제 네. 나가는 거잖아요. 그 이제 900만 원 보면은 15% 정도 이제 나가시는 형태가 되는 네. 거니까 이 선 정도까지는 좀 빡빡하지만 그렇게 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다 싶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간 이자 나오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투자 수익을 내면 그러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사실 좀 어느 정도 대출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은행 이자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예. 이제 이게 단기간으로는 또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이렇게 나가는데 단기간으로 주가는 폭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마음의 갈등은 생길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그런 걸 좀 정립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올 초에 박순영 이사님을 알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8종목에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 초에. 올 초면은 지금 8종목에 하셨으면 아마 지금 많이 떨어져도 예. 거의 한 100%나 계실 거예요. 그러게요.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50% 이상은 예. 가져가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3년 동안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만 해줘도 예. 사실은 이자 뽑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이건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대출로 주식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 뭐 20대 30대 이럴 때 이제 빚 내지 말고 저축해서 집 사라 하면 에? 누가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다만 이제 그 빚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담할 수 있는 그 한도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연봉의 3년치에서 많아도 5년치를 넘으시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달 나가는 이자가 내 이제 수입금의 20에서 30%를 넘으시면은 좀 곤란하다. 예.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사실 움직이면 지금 뭐 우리가 빚과 함께 같이 이제 평생 빚 갚으면서 30년 상환 조건입니다. 예, 30년 상환 조건이니까. 예.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크게 무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대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이분이 지금 주택이 있으시고 집이 있으시고 연봉을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한 대출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대출은 정말 그냥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이제 대출을 가지고 주식 투자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주의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의 가치관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저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 이제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이제 대충 많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결국은 주관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예. 요새 같은 때 잠이 안 오면 안 됩니다. 예. 이 정도로 잠이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잠이 안 오는 정도가 투자가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빚 갚으셔야 되고, 이제, 그래도 뭐 저한테 크게 무리 없으면, 밤에 이제 한두 번 뒤척거리는 정도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맞아요. 이 지금 대출을 가지고 6천만 원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할 때 이제 행복하려고 해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 이제 뭐 돈 벌어서 기분 좋고 근데 돈 잃으면은 막 신경질 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이래서 삶의 질이 나빠지면 그거는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행복하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 투자 때문에 막 시한부 인생처럼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이제 어떤 일종의 보면은 도박 중독하고 같은 그런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도박이 사실은 이제 자기 삶을 피폐하게 하잖아요. 그 되게 큰 이런 이제 환희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른 그 반대로 엄청난 절망감을 주고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게 중독이 돼버리거든요, 사람이.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도박 중독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 중독이라는 일종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가게 좀 무던하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가 내 삶의 일부여야지 그게 이제 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가 이제 그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0대 모카맘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고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2년 전쯤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네이버에 투자를 했다가 줄곧 마이너스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올해 3월쯤 배터리 아저씨를 영상으로 알게 됐고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2차전지 투자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 종목,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이걸 모두 손절하고 1억 2천만 원으로 포스코홀딩스 46%, LG화학 23%, 에코프로 20%, 에코프로비엠 10%, 현금 7% 정도로 종목을 변경했습니다. 비교적 평단이 낮지는 않아서 오늘 같은 조정을 맞이했을 때는 플러스 2, 3% 정도 수준입니다. B2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진 않은데요. 제 포트폴리오가 괜찮은지 점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 주식하는 방법이 그냥 묻어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올랐을 때 비중을 살짝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두고 조정 오면 매수하고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증권사나 애널리스트 등의 잡음도 많은데요. 이런 잡음이 기업이 성장하고 주가가 오르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질문이 너무 초보스럽지만 그동안 너무나 지쳐있어서 위로받아보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시고 애써주시는 배터리 아저씨, 에너자이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하고 계시고 두 아이를 키우시는 50대 싱글맘이시고 삼성전자, 삼성우선주, 네이버에 투자해서 중국 마이너스였다가 네. 세 개를 팔아갖고 이제 그 1억 2천으로 포스코홀딩스 46%, LG화학 23%, 에코프로 20%, 에코프로비엠 10%, 현금 7% 정도로 종목을 변경하셨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평단이 낮지는 않아서 오늘 같은 조정을 맞이했을 때 플러스 2에서 3% 수준인데 이분도 보면 특징이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이 비중이 높잖아요. 이분 예. 우량주 좋아하시는 안전지향적 안전지향적인 것이잖아요. 하시는. 딱 보면 사람 성격 나온다니까. 딱 나옵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권유를 많이 따라서 하셨는데, 예. 종목이 하나가 부족합니다. 4개잖아요. 5개를 하셔야 5개 하라고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만요. 이분 하나, 둘, 셋, 넷 현금을 5번째 종목으로 가져가셨어요. 현금 7%. 현금 7% 있는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종목을 40% 안 넘기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 46%니까 그 포스코홀딩스 6%를 파시고, 그 다음에 현금 7% 있는 거를 하면은 13%가 되잖아요. 예. 그 13%로 나머지 4개 남아있는 주식 중에서 예. 하나를 골라갖고 추가로 하나 더 사십시오. 그러면 이제 5개에서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자영업을 하시고, 예. 두 아이를 키우시기 때문에, 네. 주식을 계속 들여다보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뒤에 네.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네. 묻어두는 게 좋은지, 조금 올랐을 때 비중을 살짝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 두고, 조정 오면 매수하고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영업을 하고 애 둘이면 주식 들여다볼 틈이 별로 없을 겁니다. 바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좀 묻어두시고 가되, 다만 너무 많이 좀 올라서 느낌적으로 이제 딱 봤는데 야 많이 올랐다 야 주위에서 야 뭐 2차전지 뭐 또 막 얘기하고 좀 시끌시끌하고 할 때 그럴 때나 한 뭐 20% 정도만 현금화 시키고 세상이 시끄러울 때 예. 그다음에 이제 요새 같으면은 그 SG발 이제 라데견 게이트 이래가지고 막 시끄럽고 뭐 또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울 때 그때 20% 갖고 있는 거를 다시 사고. 그 정도 형태로 되게 이제 매매 횟수를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정도 느낌으로만 매매를 한 20% 현금 20% 뭐 20% 25% 이제 그 정도 선으로만 이제 좀 많이 올랐을 때 현금 좀 갖고 있다가 많이 좀 떨어졌을 때 이제 다시 들어가고 그런 걸 하게 되면 대략 1년에 뭐 한두 번, 많으면 3번 그 정도밖에 매매 없을 거예요. 네. 그 정도 선에만 매매를 하시고 웬만하면은 그냥 좀 길게 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이분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상에는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뭐 50대 모카맘님 제 스타일.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고. 예.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남자가 잘할 것 같습니까? 여자가 잘할 것 같습니까? 여자가 잘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를 그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남자들에 비해서. 젊은 남자들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땡기냐면 남자들은 너무 건방져요. 자신감, 예, 과도한 예, 자신감이 예, 있죠. 셀프 컨피던스, 예. 이제 오버 셀프 컨피던스가 많기 때문에 자꾸 잘난 척을 해. 예. 좀 벌면은 이제 내가 도가 텄구나 하면서 더 리스크한 걸로 막 가고 남의 얘기를 또 잘 안 들어 고집 세우고 막 그렇거든요. 반면에 이제 여성분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일단 접근 자체를 보수적으로 하시고 남 얘기도 잘 듣고 그 다음에 되게 유연하게 접근해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오히려 여성분들이 성과가 훨씬 좋거든요. 예. 예. 이분 같은 경우 딱 보면 이제 거의 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딱 예, 정말 정석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돈 버시는 겁니다. 예. 제가 봐서는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해서 좀 성과가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딱 느낌에 이제 그렇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6% 파시고 현금 7%는 합쳐갖고 13%로 이제 나머지 4종목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아무거나 골라갖고 이제 사서 5개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증권사나 애널리스트의 잡음이 있는데 이런 잡음이 기업이 성장하고 주가 오르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예. 주가가 주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결국은 기업한테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 많이 줘요. 기업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그 주가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테슬라예요. 테슬라죠. 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주가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제 팟캐스트, 네. 나중에는 이제 뭐 유튜브,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자기 회사 기업 주가에 대해 갖고 이제 그 악평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댓글이하고 싸우고 쌍욕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재밌었죠. 예, 재밌게.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테슬라라는 기업 주가를 형성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고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주가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아마 2017, 18년까지 적자였을 겁니다. 예. 누적 적자가 대략 한 5조 원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한 45억 불 뭐 이렇게 갔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돈 받아가서 설비 투자하고 이제 캐파 늘리고 해서 나중에는 대박 친 거잖아요. 네. 2020년에 저세상 주가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게 기업의 IR, 홍보, 이런 주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이런 게 이제 되게 질문이 초보스럽다고 스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카맘님이 전혀 초보스럽지 않고 되게 저는 진중하게 투자하고 계신 분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질문의 수준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패기 넘치는 젊은 투자자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20대 고승우님이십니다. 본명으로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순효 이사님의 대학 후배이자 현재 대학 입시 관련 사교육 대표를 하고 있고요. 자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29살 청년입니다. 지난 연초쯤에 합정 쪽에서 박 이사님께서 오프라인 강연하실 때 참석했고요. 강연 끝나고 명함을 요청드렸는데 명함이 다 떨어졌다고 쿨하게 연락처를 바로 알려주셨던 밧데리 아저씨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신다면 좋겠네요.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예, 당연히 기억하죠. 기억하시는군요. 주식 뭐 관련된 이제 좀 뭐 투자 동아리 좀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셔갖고 네. 나중에 연락 한번 달라고 제가 예. 이제 전화번호를 남겨드렸거든요. 연락 그러셨구나. 없으시더라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예. 예, 기억하신다고 하고요. 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흔쾌히 또 받아주신다고 하시네요.
네, 강연이 끝나고 이사님과 기념사진도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우선 박 이사님의 선견지명 덕택에 지금 2차전지 부문이 상당히 조정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10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3가지입니다. 현재 저는 제가 모아온 1억 원을 에코프로비엠 한 종목에 올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박 이사님께 혼날 것을 각오하고 질문드려요. 늘 방송에서 몰빵 투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소액에 해당하는 투자금일수록 소액?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코그룹 주식은 다른 2차전지 주변부 주식들보다 압도적으로 훌륭한 기술력으로 아마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완벽하게 셋업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한 종목에 올인했습니다. 한편 몰빵 투자하지 말라는 박 이사님의 근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8개 종목으로 분산해서 리스크를 해지하자는 취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스크를 해지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 한다. 그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현재 몰빵 투자를 했어도 매일 밤 큰 걱정 없이 꿀잠 자면서 제 일상을 잘 보내고 있음에도 꼭 분산 투자를 해야만 할까요? 예, 요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이제 100% 넘으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축하합니다. 예, 예.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예. 주식 투자해서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이 네. 100%가 넘는 종목이 하나가 있으면 예. 그러면은 주식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1000%가 가는 종목, 그러니까 10배 오르는 종목을 예. 내가 한번 접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주식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해요. 1000%까지는 저는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예. 저는 거의 접할 뻔 하다가 예. 잠깐 그 에코프로 거의 1000% 근처까지 갔다가 예. 찍고 내려왔거든요. 아직 예. 이제 그래서 뭐 지금은 한 600% 되려나? 이제 뭐 그 정도인데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빨리 한 100% 한번 넘어보고 1000% 넘는 종목 한번 가져보면 시장을 주식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가 29살에 이제 그게 넘었으니까 네. 이제 큰 좀 행운을 빨리 맞으신 이제 그런 거고요. 축하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종목 이제 투자하신 거에 대해 갖고 네. 그 근거가 리스크 해지하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잘 자라는 건데 나는 리스크 해지보다는 좀 이제 수익 왕창 좀 거두고 싶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예. 한 종목을 내가 그래도 충분히 투자를 해서 스터디를 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내가 잠이 잘 오니까 그러면 괜찮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 예.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초심자의 경우에 5개에서 10개 정도를 사라. 그래야지 마음이 좀 덜 이제 동요가 된다. 근데 내가 진짜 좋은 종목 하나를 딱 발견해갖고 거기에 올인해도 내가 마음이 안 흔들린다고 하면 그러면은 꼭 5개에서 10개 이렇게 그거를 고집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스터디를 정말 충실히 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3개 정도는 사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보다는. 예. 하나에 완벽하게 자신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나이 연세도 좀 많이 젊고 하시니까 29살이고 하시니까 3개로 나누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분 20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5개까지는 안 가셔도 3개로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을 제일 좋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 한 개는 50%까지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개를 5대 3대 2로 가든 5대 2.5대 2.5로 가든 이제 그거는 알아서 나누시되 네. 3개를 하시고 하나는 50% 갖고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그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피터 린치께서 네.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 앞으로 내가 30년 동안 묻어줄 종목을 고른다고 하면 나는 3개를 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개가 신성한 숫자입니다. 네, 삼성. 예. 3개. 예. 그래서 3개를 사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있으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한 3개 정도를 해야 조금 마음이 좀 뭐랄까 생각이 조금 유연해지는 면이 있을 겁니다. 하나에만 100% 올인하고 있으면
그 주식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돈 어태치 투 스탁인데 네. 어태치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확신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상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망할 수도 있죠. 예, 망할 수도 네. 있고 그 걔보다 더 예쁜 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50, 25, 25를 해놨을 때 25, 25도 이제 나름 되게 많은 거를 고민해서 골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50, 25, 25를 해서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50보다는 못해서 얘를 25를 넣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이 25가 이 50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비중을 50 있는 거를 줄이고 25를 50으로 올려갖고 이제 딴 여자한테 세 장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5개 하라는 말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5개 예. 꼭 쉬어라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뭐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한 종목은 50% 갖고 가고 나머지 2개를 이제 30, 20을 하든 40, 10을 하든 25, 20을 하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하고 종목도 어떤 종목을 하든 그거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이제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억이 소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네. 내 원금이랑 당신 원금이 크게 차이 안 나. 제가 이번에 조금 이제 그 금액을 좀 추가 투자를 해서 1억 2,500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소액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소액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1억 2,500으로 예. 나도 7종목 나와서 하는데 네. 뭐 1,000만 원이면 또 몰라도 1억 갖고 소액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분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사업하셔갖고 만지도 크으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예,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지금 상장 심사가 들어갔고 코스피에서 상장 승인이 난다면 올해 3분기에서 4분기쯤에 상장할 것으로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의 심장이 양극재라면 양극재의 심장은 전구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양극재여도 그 양극재를 만들려면 반드시 전구체가 있어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머터리얼즈의 가치도 BM 못지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에코그룹에서 생산하는 전구체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거린메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요. IRA법 및 CRMA 법안을 통해서 탈중국화를 가속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박 이사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예, 요 이제 거린메이 쪽 관련해 갖고 말씀드리면 예. 전구체도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린메이 GM의 기술력을 이제 제휴를 통해서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제 많이 배워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예. 2017년부터 이제 합작법이 만들어 갖고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5년차, 6년차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부분에 기술 이전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이 또 앞서 있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나 LG 그룹에 비해서 이제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형태로해서 거린메이가 한국에다가 이제 전구체 합작법인을 만드는 거는 예. 미국 IRA 법안에 이제 바로 그 원했던 바예요. 예,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광물을 재련하고 정제련하고 이런 것들을 중국 밖으로 빼내자는 거니까 예. 그 이제 중국 법인이 한국에 와서 그 만들어 갖고 하면 그러면 중국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예. 윈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예. 중국 법인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 안에 있으면 미국 진출을 못 하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 업체도 좋고 우리는 이제 걔랑 조인트 벤처에서 걔들 기술도 배우고 하니까 또 좋은 거고. 예.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해야죠. 제가 이제 중국 되게 안 좋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중국 미워하고 뭐 이제 이런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그런 거 않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나 뭐 이런 데서는 감정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구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구체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예.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아까 에코프로 BM만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에코프로도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이제 되게 자원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이제 100에서 50을 에코프로 BM을 가고 나머지 음. 50 중에서 일부를 제가 종목을 좀 나누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전구체 관련된 주식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를 사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상장할 걸 기다려갖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될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사셔도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보다는 에코프로 사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해서 거래가 되게 되면 되게 가격이 비쌀 거예요. 아, 처음에 맞아요. 그 공모가 대비해서 갑자기 확 뛰죠. 첫 해는 거품이 많이 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그 보호의 수가 풀리면서 물량을 쳐맞기 때문에, 에코프로 쪽을 지금부터 갖고 계시는 게 제가 봐서는 그 머티리얼즈라는 전고체 사업을 좋게 보시면, 에코프로 BM을 50% 갖고 가고 그 나머지 일부를 에코프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딴 걸 하나 더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3분할이 제가 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상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우리 LG에너지 솔루션 할 때 그 상장할 때 공모 청약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막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렇게 하셨는데 이 머터리얼즈 상장할 때도 그렇게 연끌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하시면 좋죠. 네, 바로 판다는 가정하에. 바로 팔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 따상. 첫날 많이 오를 겁니다. 많이 오를 거예요. 머티리얼즈는 충분히 접근하실 만한 주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을 전공한 문과 출신이라서 사실 2차 전지 관련한 화학 분야를 이해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번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2차 전지 분야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박 이사님도 경영학과 출신인 걸로 아는데 화학 분야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사님만큼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만큼 되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왜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저는 직접 현업에서 이제 그 기술을 계속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잖아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여쭤보시고. 바로 물어보고 하니까. 그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현업분하고 접점이 없으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거는. 이건 게임이 안 된다. 결론. 대신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2차 전지에서, 산업에서 이제 배터리를 20년 동안 말아오신 분들이 투자 성과가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쪽 분야에 그 박식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성과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핵심적인 이제 기술 부분만 사실 알면 되고, 너무 세세한 것까지 알 필요 없거든요. 뭐 2차 전지 박사가 되어야지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요. K-배터리 레볼루션 책을 이제 완독해서 그 내용만 완벽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 유료 강좌 들어서 이제 그거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정도만 하셔도 대한민국의 상위 0.1% 뭐, 1% 그 안에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고, 그거보다는 이제 좀 제가 봐서는 밸류에이션을 좀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되게 예술적인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제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사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되게 예술적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좀 더 공부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고,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공학 박사들 중에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기술적인 거에 천착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알만한 거는 이런 거만 알면 돼요. 양극재가 정말 이제 2차전지 산업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고 이제 되게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양극재에서 1등한 회사가 에코프로 BM이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나머지 다 쓸데없어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나머지 뭐 동박, 분리막, 전해, 이런 거 하도 몰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그거 투자 안 하면 되니까. 어디에 돈이 있고, 어디가 핵심적인 분야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큰 틀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한다고 해서 투자 성과가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투자자분이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안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다. 그렇죠.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이제 선택과 집중하셔가지고 내가 꼭 필요한 지식만 습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주 상담소에서 다룬 질문 내용 다 너무 좋지 않았나요? 예. 또 잘 뽑아오셨습니다. 예. 근데 정말 사실 오늘 질문이 더 있었는데 이 질문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질문들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박순혁 이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좀 격주로 이제 좀 고정 해갖고 예. 계속 좀 진행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좀 너무 부탁 좀, 좋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순혁 이사님께서 흔쾌히 또 주주상담소에 앞으로 계속 찾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격주로 코너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상담소에 고민을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여기 고정 댓글의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게 주식 투자나 꼭 2차전지 관련된 질문 아니어도 되고요. 가정의 재정 문제라든지 돈 관리 문제, 뭐 빚 문제, 아니면 투자, 부동산 투자 문제, 뭐 어떤 종목이든 관계 없으니까. 연애 상담도 괜찮습니다. 아, 네, 연애 상담. 네, 웰컴. 환영합니다. 네,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주주 상담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